부천 지역사회가 상동 영상단지의 높은 주택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도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부천시의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52만 경기도민이 경제 사정으로 가끔 굶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포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북변동의 공터를 놀이터로 바꾸는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족을 꼽았습니다. 상인들은 계양구와 지역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의 주택 비율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11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주택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영상단지 내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협상을 통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주택단지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은 거기를 정말로 최고의 첨단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부천시는 길주로 1번길 일원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와 만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을 유치해 복합 영상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민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계획의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 부지 중 약 40%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도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기존 목적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천시는 개발 계획에 예상보다 많은 수의 주택이 포함된 건 맞다며 협상을 통해 주택 비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주택 세대 수가 들어온 바람에 그러한 질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 단계에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 부천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영상단지 내 주거 비율을 낮춰 복합 영상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우리 지역의 대표 시장인데요. 최근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쇼핑 환경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이 계양산 전통시장에 나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양구 의장 윤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얼마 전에 준공을 하였는데 우리 상인의 반응과 우리 고객님들의 반응을 제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인의 회원님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아케이드 사업을 준공하였는데 우리 고객님들의 우리 상인의 입장은 어떠신지? 아케이드 전에는 비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시장에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랬는데요. 아케이드 함으로 해서 시장의 활성화도 많이 됐고요. 장사도 잘 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병방시장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여유도 있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네,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입은 많이 늘어나셨나요? 그렇죠. 전과 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돈 많이 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선 가게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생선을 사러 나오신 고객 한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병방 그 계양산 전통시장 나오셨는데 뭘 사러 나오셨어요? 아, 예, 생선 좀 사러 나왔어요. 예. 우리 계양산 전통시장의 아케이트 사업이 얼마 전에 준공을 마쳤는데 그 전과 후의 느낌은 어떠세요? 아, 당연히 후가 좋죠. 그 말할 것도 없죠. 전에는 질퍽질퍽거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이게 좁고 카 하나 끌고 다니면은 걸리적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도 몇 명이 왔다 갔다 해도 널널하고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시야에 잘 들어오고 너무 좋아졌어요. 예. 아, 그러시구나. 사업을 하고 이후에 이 재래시장을 자주 찾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더 자주 오죠. 깨끗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상인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잘하시면 덤도 주고 그러니까 아, 더할 나이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계양산 전통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우리 고객들과 또 상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놓아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용자나 그 점포 수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선희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보시다시피 뒤에가 주차장인데요. 우리 주차장이 참 협소합니다. 정말 고객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고요. 저희도 주차장 그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의회나 구,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우리 이선희 회장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도. 지금까지 계양산 전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 이후에 우리 상인들이나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김포시 북변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활동가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북변 363 예술광장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변동 363번지의 그 빈 공터, 30년 이상 된 쓰레기가 가득한 공터를 청소를 하고 시민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 콜라보를 통해서 만드는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그 전시 기간 동안에 설치 미술 작품들이 4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인데 그 설치 미술은 아이들이 만지거나 타거나 놀 수 있는 그런 예술 광장이면서 예술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예, 인터뷰를 먼저 보고 왔는데요. 북변 363 예술광장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퍼블릭 아트, 비주얼 아트,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이 참여하여 벽화를 채색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거점을 통해 알아가는 투어 프로그램도 기획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성민 기자도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청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김포 온에어를 또 이끌고 계신데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네, 마을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미디어 솜씨는 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즌1을 시작으로 청소년, 주부, 발달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올해에는 북변동 원도심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원도심의 역사, 문화,
전통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곳의 문제가 그 지역 간의 소통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뭐 불화나 아니면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회에 끄집어내고 그 사회에서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가 조금 발전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라디오 시대 김포 온에어가 2017년에 시즌 1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햇수로 3년째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건데요. 요즘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시즌 3는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해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잊혀가던 북변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김포의 청년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천 소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임민아 기자님, 지난 시간에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우주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을 자원을 주민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2번째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주단 점프업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어떤 관점으로 마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을을 기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2번째 시간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골목의 이야기를 담아낸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을에 숨어있는 시간을 사람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수원 행궁동에서 마을 잡지 사이다를 발행하고 있는 최서영 대표님인데요.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골목 잡지 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조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떤 잡지인 건가요? 네. 제가 2014년 수원 행궁동에서 처음 이 골목 잡지 사이다를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 이름 들었을 때는 그 톡 쏘는 사이다, 예. 네, 청량감 있는 그 사이다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같은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회적 기업 더 페이퍼에서 1년에 4번 발행을 하고 있고요. 계절마다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고,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혹은 담대하게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연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을 기록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자녀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나면 그렇게 많이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 사이다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최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또 원미동과 대장동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주단, 앞으로 우리 주민의 눈으로 본 마을을 어떻게 기억해 나가게 될까요? 네, 원미동은 광역동이 전환이 되면서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원미동에 계시는 주민들과 이번에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 대장동 주민들이 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직접 우리 동네를 좀 잘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팔을 걷어붙인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마을의 역사, 환경 등을 주제로 해서 마을 자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원미동은 경기도의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원미동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마을 주민기획단이나 웹메이커스라고 하는 삐지트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우주단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매주 모여서 또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정은 좀 나왔나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처음 기획을 했을 때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자라고 기획을 한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6월 14일 저녁 7시 역곡 이동에 있는 카툰 캠퍼스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네. 카툰 캠퍼스의 조희윤 대표님은
문화로 마을을 가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활동 사례를 나눠주실 예정이고 6월 21일에는 마을과 작은 도서관이란 주제로 송내동 소란마을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발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례들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고요. 6월 28일에는 마을 축제를 주제로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를 만나러 원종동으로 갑니다. 지역의 복지관과 함께 연계해서 오랫동안 마을 축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저희가 작전을 잘 짰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작전 뭔지 참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부천 지역 골목 사이사이에 보석 같은 공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민 52만여 명이 경제적 사정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3.9%인 52만여 명이 경제적 사정으로 가끔 굶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 기본권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5년간 추진할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식생활 질을 높이기 위해 41.3%에 달하는 저소득층 먹거리 부족 비율을 27.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계층의 먹거리 부족 구분을 현재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29만 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먹거리 부족 비율을 현재 41.3%에서 27.5%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4천억 원 수준인 지역 농산물 소비 수준을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9.2%로 5번째인 아침 결식률을 가장 낮은 33.7% 수준까지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인 높은 아침 결식률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33.7%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군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에 열리는 먹거리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내년도 추진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를 판매해 1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의 견과류 제품을 판매한 A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유산균을 입힌 것처럼 표시해 유통기한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문의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작년 말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김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적수 피해는 14,500여 건. 이 중 피해 보상을 문의한 건수는 2,800여 건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피해 주민에게 미추홀 찬물을 우선 공급하고 추가 생수 구입 비용은 현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돗물 방류에 따른 세대당 수도 요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은 음용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질이 안정화될 때까지 수돗물을 방류해 주시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수도 요금도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연말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잘못 건드려 각 가정에 흙탕물이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피해 가구는 아파트 단지 4곳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3,200여 세대. LH는 각 세대당 생수 구입비 전액은 물론 수도와 정수기, 비대 필터 교체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정수기 필터라든지 아니면 비데라든지 아니면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영수증만 있으면 그걸 다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준 거지 뭐 자기가 피해 본 만큼의 돈을 이제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피해 아파트 단지에도 공용 저수조 청소 비용을 비롯해 상수도와 전기요금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상수도가는 물론 난방 배관 청소비, 그리고 주택관리 직원의 비상근무수당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부질환은 피해 보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질환이 일부 주민에게만 발견됐고 수돗물과 질병의 인과관계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먹고 피부 발진이 생겼는지, 무엇을 먹고 설사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물 때문이라 그러면 전체 주민이 다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일부 주민만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7일까지 보고된 피부 질환 신고 건수는 100여 건. 인천시는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병 발생은 한 뭐 100여 건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병원을 가기도 지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비용을 또 저희가 뭐 정산해드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생수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학생들의 급식 피해까지 더하면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보상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 가운데 일부가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적인 급식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1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 133곳 가운데 21곳이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과는 학교 수돗물을 눈으로 살핀 후 다시 2차 수질 검사를 거친 결과로 현재 다른 피해 학교들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 수돗물이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당장 정상적인 급식을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2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 계양 청소년수련관에서 1차 공청회를 열고 이어 다음 달 13일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 보상과 구체적인 생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최로 계양 3기 신도시 설명회가 예정됐지만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백마융합교류회가 11일 부평구 청천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노인 300명에게 삼계탕을 선물했습니다. 이기룡 백마융합교류회장은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마융합교류회는 부평 지역 중소기업들의 모임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오는 28일까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전액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 희망자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국경을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이용한 가공품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부터 김포와 연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 시군 250여 개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 3개 시군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다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구름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돼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비가 그치고 수도권 지역의 낮 기온이 다시 3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15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영동과 호남, 영남 등 남부지방에서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강원도 춘천 13도, 전북 남원 14도, 부산 해운대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